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네. 책방 목소리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북밴드 이런 조합은 또 이번 주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늘 즐겁지만 정신없게 지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태근 북배는 직접 책을 읽어보고 추천하느냐고 정신없는 연말 연초를 보냈다는 네. 소식이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연초에는 모든 출판사들이 올해 첫 책을 내니까 네. 그만큼 더 관심을 쏟고 지켜봐야 되는 책들이라서 더 긴장되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신간 안 갖고 오셨네요? 네, 이번 주에는 신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오늘 좀 특별히 모셔야 될 손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새로운 북밴을 모셔봤으면 좋을 텐데 이가희 북밴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뭔가 훌륭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계신 분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아, 직접 섭외도 하셨습니까? 제가 섭외했다고 얘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망작 어워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망작 최고로 어워즈. 네. 멋있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시상하는 게 아니라 네. 그애 망했어, 흥행에 실패했어 이런 영화를 선정하는 네. 망작 어워즈인데요. 네, 저는 뭐 감이 왔습니다. 이제 아. 제어의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군요. 없이 네. 눈치를 챘네요. 네. 네. 저도 이름이 두 글자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만 감을 못 잡고 있군요. 알려주십시오. 저도가 못 잡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요즘에 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실 분.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영상 보시면서 어떤 분이실까 한번 함께 추측해볼까요? 네. 자, 어떤 힌트를 영상에 담아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엉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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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망작영화제 최악의 작품상 10개 후보는 진짜 감상을 하실 텐데 범죄하고 싶다. 이틀 동안 아니 올해 이루고 싶은 일 탑3는 뭘까요? 북한과 또 남자들. 망작영화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뭐 그러면은 뭐 별로 볼 거는 없지만 어떻게 한번 좀 저희 집 좀 구경해 보실랍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은 고양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일명 블랙팬서로 불리는 저희 집 고양이 쪼꼬입니다. 그 까만 고양이가 있다면 저희 집에는 반대로 저희 집 고양이 미키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서점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사고 또 책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빌려가면서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책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제 인생에 좀 의미가 있었던 작품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84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1984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가사 크리스티 소설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것도 명작이지 않습니까? 이거 문고판. 이게 대체 언제 산 거더라?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개인적인 책. 그리고 이 책은 뭐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윈터스쿨이라는 책이고 현재 한국 사교육계의 문화를 좀 풍자하고 지적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음모 또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룬 소설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소설이고 또 영화로 제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설인데 이 책 좀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작은 책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이게 북소리에 나온다 그래놓고 책이 몇 권 없어서 조금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읽은 책이 제법 많습니다. 예. 제가 북소리에 나가서 또 북밴님들과 또 북마스터님들과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그 북소리 스테이지에서 만나요. 안녕! 네. 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훤칠한 미남이신데요? 영화제 사회 보실 만한 외모에. 네. 뭐 그냥 영화제 시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요? 그러게요. 망작이 아닌데요? 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지 벌써 5년째 되셨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시민 북벤저스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엉준 씨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직접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잘해야 돼. 엉준! 이게 설마 본명은 아니시겠죠? 예, 본명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예명입니다. 엉준! 네. 좋습니다. 아니 원래는 서점 직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서점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지금 제가 활동하는데도 어느 정도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태근 북밴과 겹치는 점이 있네요. 나중에 혹시 크리에이터 진출 계획은 없으십니까? 책은 망한 책 시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기다렸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언제 오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네. 왜냐면 책을 워낙에 이제 좋아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워낙에 많아서 영화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책도 좀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저도 이제 북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전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엉준 씨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인생 최고의 영화를 꼽는다면 어떤 작품을 꼽아주실까요?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굳이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더 록을 꼽고 싶습니다. 네, 좀 진지하거나 좀 무게감 있는 영화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오락적 재미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오락적 재미의 정수랄까? 그러니까 지금의 영화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냥 정말 2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영화라서 저는 항상 이 영화를 제 인생 영화로 추천해드리고 언제 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때 극장에서 못 본 게 아직도 한인데 처음에 더빙판으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더빙을 너무 성우분들이 진짜 배우처럼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린 마음에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점 때문에 점점 더 영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지금도 그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좀 관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개봉할 만한 영화죠. 예, 재개봉이 요새 또 유행이니까 그 네. 영화도 꼭 개봉을 하면 아마 여러 번 보지 않을까. 예. 소원이시면 직접 사비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망작 영화제를 주최하셨는데 그 1위가 어떤 작품일까요? 요거는 정답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북배님들하고 북마스터님의 의견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뭐 혹시 좀 실망하셨다거나. 저는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는요, 상류 사회가 기대에 비해서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그런 권력 상층부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또 관객들의 좋은 평가들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대체로 비슷한 권력 세계 내에서의 암투 혹은 그런 악이라고 대표되는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립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상류 사회는 비슷하게 매끈한 방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작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명과 의상과 빛깔은 굉장히 매끄러웠으나 영화 이야기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번역 감독이 좀 사실 유미주의적인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분 아닌가요? 유미주의적이지도 못했죠. 그래요. 네, 저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작년에 네, 월별로 한 2편씩 진짜 뽑든가 아니면 기억부터 희역까지 뽑던가 해야 될 것 그만 같은데. 쉽게 전문가시니까.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랭킹이 떨어지는 걸 인위적으로 고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비평가들은 기대가 많았을 때 그만큼 실망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총 7개 부문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과 함께를 패러디를 해서 신과 함께가 7개의 지옥을 통과해야 환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죽었거든요. 이제 망작 영화들을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서 이제 그 지옥을 통과하면서 그 대왕님들의 마음에 들 법한 영화들 하나씩 선정을 했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못해서 주는 상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뭐 각본도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니까, 그리고 뭐 음향 여러 가지 효과들이 조금 부족했던 영화들, 기술적인 미완성 부분에서도 준 적이 있고, 우리가 영화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는 감독의 여러 가지 필모그래피를 보고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몇몇 감독님들은 쭉 필모그래피가 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영화를 또 만드신 분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그걸 또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최악의 작품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관객들을 좀 화나게 하거나 좀 실망스럽게 한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엔딩이 되었어야 하지? 왜 이 배우가 굳이 나왔어야 했지? 왜 이 감독이 굳이 연출을 했었어야 했을까? 혹은 내가 만약에 영화를 보고 나와서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을 마음이 들 만큼 좀 관객들에게 실망을 줬던 그런 작품들만 골라서 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화과 학생은 이 망작 영화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네요. 반면 교사로 삼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청자 반응 중에서 혹은 이제 오셨던 관객분들 중에서도 실제 영화 전공을 하시거나 실제 영화 스텝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많은 나는 내가 만든 내가 참여한 작품은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제 목표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 점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네. 네. 선정위원회는 사실 제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제가 관장은 하고 있지만 저희 시청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한 200명, 300명 정도의 의견이 취합돼서 정리를 제가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비운의 대상작 발표하면서 시작하죠. 뭐였어요? 네. 궁금해요. 네. 올해 최악의 작품은 상류사회. 정답을 맞추셨어요. 네. 상품 있나요? 제가 이제 이번에 남은 그 기념품들이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가지고 오시죠.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류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 상류사회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관객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웠던 장면들이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불필요하게 야한 장면이었다거나 혹은 그 사회의 욕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관객들이 뭔가 엔딩에서는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지 못했던 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잘 어우러져서 그 영화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관객분들에게 투표도 했어요. 그 최악의 작품 10개를 가지고 그분들도 역시나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상류사회를 또 선택을 해주셔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네,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흥행이 좀 비교적 된 편의 영화기도 하죠. 네. 만화나 웹툰 뭐 이런 걸 그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 그 사랑을 받았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먼저 윤성훈 부부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원작이 있는 영화들은 이때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었기 때문에요. 영화사 초기에는 뭐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졌었던 것처럼 뭐 셰익스피어 뭐 고전들이 영화로 만들어져 왔던 것처럼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 더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웹툰도 있고 그중에 여러 가지 뭐 웹드라마도 있고
어떤 검증된 캐릭터와 플롯이 있는 어떤 다른 매체의 작품을 가져오는 경향은 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웹툰이나 만화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자주 접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흥행에 영향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이 없을 수 없죠. 우선 이 웹툰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선 웹툰에서 성공했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영화 관객도 모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보를 할 때도 관객들에게 자, 이 영화 이 웹툰, 이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 역시 이제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웹툰의 그 물질성과 영화의 물질성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웹툰을 영화로 옮겼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그 장점을 살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웹툰이 갖고 있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없애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흥행에 참패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때는 책상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화책 보는 묘미 정말 천국 같았죠. 아, 그러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교과서처럼 위장하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한 장면도 따로 있어요. 뭐 로맨스 로맨스 좀 그런 더 몰입해서 거는 봐야 아니면 글자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치지만 그림은 사실 좀 걸릴까봐 이렇게 배로 이렇게 감춘다. 네. 사실은 옛날에 이제 만화라는 게 이제 종이에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서 해서 만화 책방도 있었고 만화책으로 봤는데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이제 만화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인 28호, 네. 뭐 마징가 제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라라 슈퍼보드, 뭐 이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만화 문화의 저변 확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방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만화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이 글자 중심의 어떤 활자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미지 시대가 열린 것 같고, 이래서 이성보다는 감성, 그래서 IQ보다는 EQ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아마 허희 씨가 좀 감성 지수가 높았던 것은 아마 만화 책방에서 만화를 열심히 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거기에서 참독했던 시간이 그렇죠. 만들었군요. 네, 예. 진짜 감사하긴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서점에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빨간머리 애견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뭐 곰돌이 푸우라든가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뭔가 향수를 자극하면서 예쁜 그림이 있는. 그래서 저는 한국 그 만화에서 애니메이션 됐던 그런 작품들도 너무 제가 좋아했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이거 판권 사가지고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했던 작품이 말해도 되나? 너무 아까운데 달려라 하니를 거기 있는 정말 또 캐릭터들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과 함께 짧은 에세이 써서 책으로 내면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울지 않을 거야. 나엘이 오, 똑같아요. 근데 만화 좀 영심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명랑 만화보다 서정적인 만화들이 TV 애니메이션에서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플란다세게라든지 엄마 찾아 산말이라든지 아 이거 일요일 아침에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정말. 사실 그 대부분이 일본 만화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만화 산업이 아직 발달되기 전에 우리는 더빙해서 마치 그게 우리의 만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수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후일 우리의 만화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까 나라라 슈퍼보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사실 애니메이션 할 때 정말 그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문 기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략의 주제가 잡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민 북밴께서 좀 주제 발표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북소리에서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바로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의 원작, 만화입니다. 네.
주제 공개되고 나니까요. 오늘은 정말 귀 활짝 이렇게 열고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한 저녁 네.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평론가로서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력 발휘. 윤성호 파이팅. 북백부터 시작해 실력은 주시죠. 없는데 네, 오늘 주제를 미리 듣고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그 영화들이 뭐 웹툰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었지만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설국열차 시작할 때 네. 그 여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나는 앞칸이고 너희들은 뒷칸이다. 이런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설국열차가 자본주의의 최근 사회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게 아니냐. 전 엔딩에 대해서 호가 확 갈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 밤새워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 마스터님은 어떤 저는 그때 제가 봉준호 감독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뭐냐, 뜻이 뭐냐. 알려줘라. 어렵게 하지 작가한테 말고. 직접 물어보는 네, 뭐,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봤군요. 네, 감독에게.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네.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미 보셨으니까 이제 그거는 저한테서 떠났습니다. 뭐 늘 그렇게 그렇지. 피해갔지 않습니까? 뭐, 예.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네, 영화는 뭐.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제작 과정에서도 되게 네, 그 이야기가 많았고 맞아요. 70년대에 원작이 만들어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중간에 죽고 저자도 죽고 해서 거의 30년, 40년 지나서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역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만화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예술성은 높지만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사람들도 이 영화 개봉한 다음에 원작을 찾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전시회도 그 이후에 열리고. 뭐 만화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열차 내에서 목탄으로 기록을 남기는 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만화의 느낌을 영화 속에 녹여내는 듯한 그냥 만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장면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나는 이게 원래는 말씀처럼 70년대에 기획됐기 때문에 완전한 SF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근미래, 그렇죠. 곧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현실처럼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감이 훨씬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후변화가 워낙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목탄으로 그리시던 그 화가분이 아마 원작 만화를 그리셨던 실제 작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출연하셔서 현장에서도 네. 그림을 실제로 그리셨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저런데 라는 그 좀 어떤 좀 안타까운 그렇죠. 좀 씁쓸한 마음 때문에 영화를 즐겁게만은 보지는 못하고 너무 몰입해서 저거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좀 자아 반성을 하게 됐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기의 영화였습니다. 그럼 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샀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2006년 괴물 개봉했을 당시에 차기작이 아닌 차차기작으로 설국열차를 늘 말씀하셨던 게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팬들이 이 작품이 과연 봉준호 감독의 시각으로 어떻게 새로 탄생을 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기대했던 작품이었죠. 이렇게 이 그래픽 노블에서 사실 그 봉 감독님에게 영감을 준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설정, 제2의 빙하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열차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계급이 그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져 있다. 어떤 그런 비극성에만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캐릭터며 뭐 그 그렇죠. 어떤 비주얼이며 이런 것들은 다 감독님의 그 머리에서 그 창조된 것인데 어떤 설정만 가지고 오고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플롯이나 캐릭터는 다 자기가 창조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픽 노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용어가 낯선 시청자분들 계실 네. 것 같아서 허이복 분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뭐 그래픽 노블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 편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픽 노블은 훨씬 더 좀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단권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만화처럼 뭐 20권, 30권씩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권, 뭐 길어도 3권, 4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그래픽이 아니라 노블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이해와 더 깊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책을 저희가 추천한 거니까요. 이 원작의 좀 강점도 끝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원작과 그 영화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원작에서 어떤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는 멜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이제 확 눈에 띄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어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피어나는 어떤 그 남녀 사이의 감정들 이런 것이 이제 표현된 게 이 작품에 있어서 좀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 나왔던 책 표지에서는 그게 강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영화가 네. 성공한 이후에 표지를 바꿨기 때문에 네. 느낌이 조금 달라진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윤성원 북변에 이어서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주목한 영화의 원작 작품은 바로 진양의 북마스터 옆에 있는 네. 예, 네. 저 책입니다. 심야식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심야 식당. 예. 예. 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요즘에 네. TV를 틀면 네. 음식 뭐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네. 없죠. 근데 저는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야 식당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영화도 다 봤고요, 드라마도 다 찾아봤고, 이 만화도 예, 즐겨 보고 있는 그런 독자로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심야 식당이 TBS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드라마가 일본의 TBS에서 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의 TBS는 보죠. 대문자 네. TBS고 한국의 TBS는 소문자죠. 네. 네. 근데 이 아베야로의 이제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아베야로가 이 데뷔를 하고 나서 심야식당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렸는데 저는 이 대박의 원인이 소소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다는 걸 맞아요. 누군가가 해준다는 맞아요. 이 기쁨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베야로가 정확히 포착한 그 현대인의 어떤 결핍된 부분을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확산을 불러일으킨 뭐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영화 심야식당. 여러 가지 맛이 담긴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저는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책만큼은 저도 다 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점에서 근무를 할 때 항상 그 손님들이 오셔서 이거 9권 언제 나와요? 8권 언제 나와요? 맞아요. 왜냐면 책이 조금 좀 텀이 좀 길었어요. 새 책이 새 단행본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텀이 좀 있어서 항상 손님들이 찾으셔서 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봐야지 봤다가 저도 끝까지 다 보고 과장님 이거 다음 번 언제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이제 원작을 먼저 접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야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해주거나 그렇죠. 혹은 이 주방장이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그거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공감을 하는 뭔가 사람들의 그 소울푸드를 자극하는 감성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 심야식당의 설정이 네. 일본에선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적인 이제 취향일 텐데 한국에도 소개된 오가와 이토의 네. 달팽이 식당 같은 네. 경우는 하루에 한 팀만 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 지금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고민해서 그 사람이 딱 맞는 음식만 차려내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감성도 같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일본에서는 한 240만 부요? 네. 한국에서도 50만 부 가까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20권이 출간이 됐는데요. 출간됐으니까 꼭 사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네. 한 번쯤에 이렇게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소소한 이야기지만 진짜 여기 뭐 어떤 재벌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뭐 자극적인 거 나오지 않고 정말 담백하게 드라마가 이끌어져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영화의 묘미가 있었던 작품이고 저도 이제 음식은
맨날 우리 식당 가가지고 뭐 먹을지 너무 고민하면서 맨날 공부하잖아요, 메뉴를. 그냥 저한테 맞춰서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맞는 소울푸드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돈까츠 할 때 그 튀기는 소리, 그 자르는 소리, 그리고 그 돈까츠 까치동해서 밥 위에다 올려놓고 계란 올리는 소리, 이런 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먹방 프로그램과는 좀 달리 그 음식의 결 또는 마을 공동체의 의미,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우리 많은 서울 시민들이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심야 식당이 지금 4로 나와서 거기에 한 에피소드에는 배우 고화성 씨가 출연을 해요. 그래서 한국 식당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심야 식당을 이제 읽거나 또 보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아니 도대체 마스터의 냉장고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손님들이 오면 원하는 걸 다 만들어주잖아요. 뭐 무슨 도깨비 자루야? 라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돈은 얼마 받지? 제일 궁금했어요. 네. 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하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오늘 선정 이유 알려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먹방인데 먹는 것,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에게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리틀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먹는다는 음식, 누군가가 정성 들여서 차려준 음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공감을, 위로를 또 불러일으키죠.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작품이 인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이 음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낮에 밥 먹는 사람들은 이른바 양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밤에 여기 와서 음식을 먹는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실제로 뭐 스트리퍼라든가 조직폭력배라든가 그다음에 뭐 밤에 게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등의,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라마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놔요.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저 사람들도 별반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작품이 음식 그림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음식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영화와 드라마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음식이 진짜 맛깔나게 나와요. 저한테는 만화 원작으로 꼽을 만한 책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좋다. 음식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 심야식당 4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 하나로 탕면이라는 게 나와요. 탕면이 뭐 소금으로 간한 면 요리인데 여기에서의 이제 인물은 거기에서 이제 밤에 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면 다 빼고 그 채소랑 국물만 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슨 맛이 날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저도 저거 나중에 한번 저렇게 시켜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해 먹어볼까? 그건 아니고 시켜 먹어봐야 될까? 맞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요. 저희도 갑자기 거의 먹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심야 식당 파가 있을 것 같고요. 고독한 미식가 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요? 점심을 먹거든요. 혼자서. 아니, 약간 지금 박태근 북팬께서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소개해야 될 차례가 되니까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꼈군요. 자, 그러면은 박태근 북팬께서 고른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의 원작. 어떤 추천작인지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요. 모든 A를 위한 자존감 수업이라고 불리는 허오파류 작가의 원작. 여중생 A. 영화도 동명입니다. 여중생 A. 이 작품이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이유는 동세대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평가 때문이에요. 물론 그 동세대가 저보다는 10년 터울 정도 나는 세대일 텐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PC 통신의 후기 혹은 인터넷 초기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이전에는 여중생이라고 하면요, 또는 중학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공간 외에는 현실에서의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처음으로 가상 세계에서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를 오가면서 한쪽 세계에서 모자란 것을 이쪽 세계에서 채울 수도 있고요. 역으로 한쪽 세계에서 안 되는 게 다른 세계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두 세계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처음으로 했던 세대의 이야기라서 좀 궁금했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 TBS에 예쁜 책방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제작팀들이 무려 이거를 시리즈로 다 이렇게 돌려서 자료로 준비해 주신 건 아마 여중생애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네. 만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네. 친절하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작가라는 걸로 미루어서 동시대의 열광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화 개봉 성적은 어땠어요? 영화 개봉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극장 개봉 스코어가 아마 10만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웹툰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영화에서 꼭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작품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실제로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웹툰에 열광했던 팬들의 그 비판들이 이어졌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여중생 A가 원작은 영화에 비해서 훨씬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중생 A의 원작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여중생 A가 겪는 어떤 생활 자체가 진짜 약간 참혹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덜어내고 약간 밝게 그려내다 보니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원작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준 씨께서도 영화 관련해서 저는 영화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작 후보에도 못 간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게 흥행이 망했다고 항상 망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사실 되는 게 아닌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영화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엔 제목만 보고 예고편만 봤을 때는 이거 명량 영화네 그냥 10대들 나오고 그런 건 줄 알고 사실 제껴놨던 영화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작품은 만화도 꼭 봐야겠고 영화도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좀 다짐이 좀 드네요. 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프로그램 갑자기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격조가 이렇게 그쵸? 이러면서 원래 격조가 있었지만 특별히 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예. 자, 드디어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신 시민 북팬께서 선정하신 작품을 들을 순서가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고른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원작은요, 바로 타짜. 타짜. 그 중에서도 2편입니다. 네. 아니 왜 특별히 이 편을 고르셨네요? 자, 강형철 감독의 작품이죠? 네, 타짜 2. 맞습니다. 예. 타짜 2. 예. 타짜 원작은 총 4부로 되어 있고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타짜 2편도 2부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사실 일단 저의 팬심이 좀 가장 먼저 자극이 됐고요. 강영철 감독님이 뭐 과속 스캔들부터 최근에 이제 스윙 키즈까지 꽤 장기간 상영을 받고 꽤 장기간 동안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그분이 만드는 타짜 2편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 궁금해하면서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리즈 영화의 숙명상 전작과의 비교는 뭐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굉장히 2편 자체는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독만의 색깔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어서 이 감독님 정말 뚝심 있는 감독님이구나 믿고 봐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 때문에 타짜 2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타짜 하면 그래도 우리가 원작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정말 팬들이 많은 작가님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의 만화계를 대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허영만 만화가인데요. 74년도 소년 한국일보를 통해서 데뷔했는데 그 당시 그 소년들이 요즘에는 만화나 보고 게임만 하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봤어요. 소년 동아일보, 소년 한국일보.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대로 신문을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신문을 봤는데 그 소년 한국일보를 통해서 데뷔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팬들이 이미 형성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각시탈, 비트, 타짜, 식객. 정말 히트작을 봐도 대단한데 여기에서 이 정보를 모으고 이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취재를 참 열심히 한 작가예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학과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인데,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그냥 창작력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0년 동안 그가 보여준
한국 사회에서의 표현력의 확대 또는 만화 세계의 어떤 영역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리스펙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품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기시감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도 감독들도 좀 더 몰입하고 좀 더 집중해서 캐릭터를 연구하고 또 그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배우들도 훨씬 더 풍부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타짜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1편도 물론 좋아하지만 2편을 또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리즈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시리즈 영화들이 잘 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전작의 인기에 기대서 좀 편승해서 만들어졌다 정도가 있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시리즈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관객들이 사랑했던 요소들이 뭐 어떤 장면이나 어떤 배우가 아니라 사실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계관을 잘 연결을 해서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열어주는 길도 살짝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입에 착착 붙는 대사들 때문에 한마디만 딱 들어도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방금 전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구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거를 관객들도 같이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점. 그래서 이 원작 그리고 영화 2편도 같이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이야기들을 잘 듣다 보면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탁탁탁 집어주셔가지고요. 그런 거를 못 느꼈던 분들은 꼭 다시 찾아서 보거나 읽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떠셨어요? 저희 프로그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서점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사실 책을 많이 못 접했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 활동도 하랴, 뭐 영화제 준비도 하랴, 또 영화만 보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반갑기도 했고 또 추천받았던 책들이나 작품들에 대해서 아, 이거는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가끔 좀 지치고 그러시면요.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렇게 좀 놀다 가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주 뵙길 바라고요. 네. 자, 다음 주가 벌써 설 연휴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주 적정한 시간에 좋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나. 또 자화자찬하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저도 그러면 좋을 오늘 것 나와 같고. 있는 영화 중에서 한 두세 편은 이번 설 연휴 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봤지만 다시 보게 되면 또 시간이 흐른 만큼 새로운 느낌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알려진 영화를 소개해줬지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이번 주도 마무리하겠는데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You have one shot on stage, what you got to play? Generic drops for days, still the people rage. Am I not insane? Can you stop and explain why these drops are so lame? Is money buying you fam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구사 아놀드입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giving up, moving on. Cause I took your girl to prom, she can't help but sing this song. Till the roof comes off, till the lights go out, till my legs give out. 네네. 그래요? 야. 대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혜선입니다. 보통 운동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지식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리얼하지 못해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왜 동병상련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친해졌고 또 갑자기 대장님 하면서 허그 먼저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머리속이 빈 걸 부끄러워하라. 저는 2019년 들어와서 벌써 11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을 한 번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 모임 많이 하고요. 나비 모임을 나를 비상시키는 그 모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서적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쓴 책을 많이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전도사잖아요. 건강을 전도하려면
의사 수준의 어떠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은 누군가에게 전도 못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몸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지식도 채우고. 조한경 선생님이 쓰신 환자혁명이라는 뜻인데요. 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약을 남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균 있으면 빨리 약 먹어. 병 키우지 말고. 근데 우리 몸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내 몸에 의사가 있어요. 자연 면역이 있어요. 근데 음식은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의사들이 금기시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썼고, 페이스북에서 이분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자, 나 당신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다. 한번 보고 싶다. 저를 익히 알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억제하고 조절하고 차단하려고만 했을까? 그래서 조한경의 환자혁명 강추합니다.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해도 운동이 되고요. 책이라든지 핸드폰을 이렇게 끼고 앉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슴을 줄였다가 다시 펴주고, 네, 이렇게 해도 운동이 되고요. 운동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신체 활동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해됐다고 헬스클럽 3개월, 5개월, 1년 끊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바꾸니까 오늘부터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은 건강해지실 겁니다. 건강에 투자를 할 것인가 지출을 할 것인가. 어때요? 대한민국 상남자. 생긴 건 마초지만 머릿속은 꽉 차 있는 남자. 배우 김영호 씨입니다. 요즘에 형 책 참 많이 읽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형 머릿속에는 정말 몇천 권, 몇만 권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김용호를 만들어주는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형이 꼭 이 책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 책을 권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형 꼭 좋은 책 추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네. 곧 설 연휴잖아요. 지금 이 시간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직장인이죠. 직장인. 아니 왜 올해는 이렇게 평일에 빨간 날짜가 없어요? 아니, 노는 날이 없어, 노는 날이. 아, 지금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신 선생님은 누가 제일 괴로울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들 괴로울 것 같아요. 학생들. 네. 이번 설이 좀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학 합격자 발표가 다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친척분들이 세뱃돈 주시면서 너 대학 어떻게 됐니? 괴롭죠. 붙었니? 어떻게 됐니?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니? 물어보겠죠. 아, 정말 피곤할 겁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의 고충을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혹시 학생인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예, 역시 우리 해결책에 이 북마스터다운 빠른 감. 예.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결책을 즐겨보는 애청자인 중학교 3학년입니다. 뭐야, 해결책에서 만난 가장 어린 친구야. 중3.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10대 분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가시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업 스트레스로 온몸이 지쳤어요.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자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 태평했어요. 아, 오빠 나 이거 좀 해줘. 나 지금 공부하거든. 아, 오빠가 무슨 고3이야. 동생은 아직 어려서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저한테 저렇게 말했고요. 아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래, 빵점만 맞지만 괜찮아. 아, 엄마 나 이 고등학교 꼭 가고 싶단 말이야. 응원을 해줘야지. 건강하게만 자라면 됐지 뭘 그냥. 괜찮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먹으면 또 배탈 날 것 같아. 괜찮아. 부모님은 응원만 해주셨어요. 정작 저는 수험 스트레스가 심해 장염도 걸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참 자랄 나이인데 밥보다 죽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밥보다 죽이요. 그래도 합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가 이렇게 고민 사연을 보내는 건 원하던 고등학교에 떨어진 걸 알게 됐거든요.
결국 합격하지 못했어요. 너무 슬픕니다. 정미모 성신 삼촌, 아니 정미 누나, 성신이 형, 저를 위로할 추천책 부탁드려요. 네, 꼭 부탁드려요. 입시 스트레스. 그리고 진짜 아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입시 스트레스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뭐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성신 선생님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때 구한말이라서 무슨 스트레스 투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매 불러오기 막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먼저 책을 처방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 교육 제도, 이게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대학을 입시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유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죠. 우리가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처방하는 책은 바로 미나토 가나에의 아주 재밌는 소설 고교 입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나토 가나에, 저도 이 작가 좋아합니다. 고백이라는 단편으로 등단을 했죠. 스릴러물의 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등단작인 단편을 오늘 장편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지기도 했고요. 또 고백이라는 작품은 영화화가 됐는데 굉장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고교 입시라는 책도 스릴러물인데요. 이것은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교 입시라는 이 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고등학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치 고등학교입니다. 이치고. 네. 그 지역의 가장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합격과 불합격만으로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명문 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시험 전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입시를 짓밟아 버리자, 이런 벽보가 붙어 있는가 하면 시험 당일에는 고사장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립니다. 이거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교칙상. 이 와중에 이제 학부모들이 또한 이 사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모든 이 사태가 인터넷에 생중계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 스릴러의 거장답게 굉장히 전개가 지금 막 쫓아가기가 아주 쫀쫀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고교 입시라는 스릴러 소설을 처방책으로 추천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처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워낙 이 신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잠시나마 정말 스트레스를 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연 주신 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잖아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세상에 힘든 게 정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재미와 위로 두 가지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그런 해결책이었네요. 여기 질 수 없죠. 예, 저도 우리 사연자님께 책 처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방할 책은 문지연 작가의 책 10대답게 살아라 입니다. 이건 안다는 사람이면 다 안다는 바로 그 10대들을 위한 심리학 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좀 성인들을 위한 심리학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10대들을 위한 심리학이라고 이제 주목받는 책은 거의 단연 이 책이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온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셨거든요. 게으름, 편견, 의존, 우리가 10대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고민할 만한 법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사연자분께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조금 읽어드릴까 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연령대가 10대라고 하고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렇답니다.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10대이며 성직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것도 대부분 그 시기라고 해요. 그뿐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도 대부분 10대랍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역시 10대 가장 뜨거운 나이기는 하죠. 이 전쟁, 종교, 또 사랑. 네. 로미오와 줄리엣 16살이었죠? 그러니까요. 어린 것 아니고 죄송합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면 10대는 상상 이상으로의 위력을 펼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사연자님께는 앞으로 많은 나날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불합격이라는 것을 실패랑 연관짓지 마세요. 앞으로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그건 사연자님의 인생에 아무런 어떤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사연자님이 앞으로도 방향을 정하거나 결정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확실히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뭔가 떨어져서 속상해 하는데 안타까워해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뭐 공부해라, 너 왜 떨어졌어 이게 아니고 뭐 떨어질 수도 있어, 뭐 그냥 쉬었다가 해, 먹고 해. 그럼요. 그런 부모님이시잖아요. 사연자님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꿈꿔왔었던 학창 시절 충분히 이제 펼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신이 삼촌과 정미 누나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시험 치신다고 사연자님 고생 많이 했어요. 토닥토닥. 상인지 벌인지. 네, 오늘은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연자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저희의 책 처방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부디 이 스트레스 훌훌 날려버리시고 이제 10대다운 그런 저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TV책방 북소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TV책방 북소리 SNS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고민 해결과 함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